경희사당의 강경입니다. 오늘 한시 감상은 한유의 작품인데 아주 유명합니다. 독서라고도 하는데 정확한 제목은 부독서 성남입니다. 한우가 자기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낼게요? 공부하라고 보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등화가친이라고 하는 고사성어 있죠. 그거의 원문이 바로 한유의 이 독서라고 하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긴 내용 제가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죠. 먼저 제목부터 잘 보시겠습니다. 이 부는요, 한우의 아들 이름입니다. 아들 이름이고요. 독서해라 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갔냐면 성남에 부임하는 아들에게 갔습니다. 설명 자세히 한번 해드릴게요. 자, 먼저 우리가 아주 유명한 한유를 보시는데 등화가친의 원문이 써 있는 작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부 아까 말씀하셨죠. 제가 아들 이름입니다. 독서해라. 성남에 공부하고 있는 아들 부에게 정진하고 독려를 하려고 해서 권학시입니다. 아버지가 장장 잔소리를 52구절이나 합니다. 그래서 52구절을 다 할 수는 없고요. 등화가친이 들어있는 10구절 중심으로 한 8개 구절 보실 건데요. 앞에 있는 구절은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시 내용은 학문의 성취 여부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갈린다. 정말 한유가 우리 한국에 있는 부모님만큼이나 아들을 아주 독려하면서 공부 안 하면 성공 못하고 공부하면 성공한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대목을 정말 52구절에 줄줄줄 해놓습니다. 조금 감정이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적인 내용이 많고요. 하지만 흔히 부모가 자식의 장래를 위해 공부하라고 권할 때는 좀 인격의 완성보다 부귀영열을 강조하는 한계점이 있는데 한이도 똑같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려면 공부해야 된다는 말을 직설적으로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첫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무가 둥글게 혹은 모나게 깎이는 것은 단지 목수의 손에 달려있고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은 뱃속에 글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달렸다. 공부해라죠. 열심히 공부하면 글을 자기 것으로 할 수 있지만 게으름 피우면 뱃속이 텅 비게 된다. 배움의 이치란 태어났을 때 누구나 현명함과 어리석음이 같지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문이 달라지는 것이다. 두 번째, 두 집안에서 아들을 낳았다 해보자. 둘 다 어린 시절에 별 차이가 없고 조금 자라서 같이 모여서 놀 때는 무리지어 헤엄치고 무리지어 헤엄치는 물고기와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나이가 12서너시 되면 서로 능력의 차이점이 달라지는데 20살 경이 되면 그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맑은 냇물과 더러운 도랑을 비교하는 것처럼 차이가 난다. 그 후 30살이 골격이 굵어질 나이가 되면 하나는 용이 되고 하나는 돼지가 된다. 무엇 때문에? 공부 때문에. 자, 여기서 묻는다.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됐겠느냐? 바로 배우고 배우지 않는 자의 차이다. 금과 옥이 귀한 보배라들 하지만 너무 쉽게 쓰게 되고 깊이 간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학문은 몸에 간직하는 것이니 그 몸에 있으면 아무리 써도 남음이 있다. 군자가 되고 소인이 되는 것은 그 부모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보아라. 삼공의 후예들이 헐벗고 굶주리면서 몸을 실을 당나귀 한 마리 없이 문 밖에 나가는 것을. 자, 문장은 귀한 것이다. 경서가 가르치는 것이 곧 전답과 다름이 없다. 경서가 가르치는 것이 돈이다. 길바닥에 고인물은 근원이 따로 없다. 아침에 구덩이에 가득 찼다가도 저녁이면 말라 없어지는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나 고금에 통하지 않으면 말과 소가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신의 불의에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명예를 바라겠는가. 공부 좀 해야 된다는 이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보는 건 이거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인데요. 지금 계절은 오랜 장밋비가 긴 가을이다. 맑고 시원한 기운이 들판에 일어나니 점점 등불 가까이 할 만하고 책을 펼칠 만한 시절이다. 어떻게 아비가 아침 저녁으로 너를 걱정하지 않겠느냐. 너를 생각하면 세월이 빨리 지나는 것이 아쉬울지언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엄하게 교육시키는 마음은 서로 일치하기 어려우니 이렇게 시를 써서 내게 머뭇거리지 말고 공부에 정진하라고 아버지가 말한다 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좀 공감되는 거 많죠. 처음에는 같아 보이고 어렸을 땐 같아 보이지만 30 넘어서 하나는 이용이 되고 하나는 다른 것이 되는 이유는 공부에 여하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공부해라라고 하는 글인데요. 시 한번 이것만 볼게요. 자, 오원으로 썼는데요. 뭐 긴 편지기 때문에 운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문장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추, 저구제, 신양, 입교허, 그다음 등화, 초가, 친이요, 간편, 권서다라고 했습니다. 또 기불, 단성염, 위, 섞어져, 은은, 유상탈, 시작, 권주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시추저구제라고 했습니다. 때시 가을주, 때는 가을이다 이 말이죠. 저구제다. 길게 왔던 싸울적 저구가요. 계속 비가 쌓인다니까 장맛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런해졌다 이 말은 그쳤다로 시적으로 해석하시면 아주 편하게 되죠. 가을은, 자, 때는 가을이요. 이제 장맛비도 안 오고 아주 날씨가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양, 입교허다. 산뜻한, 새롭고 서늘한 아주 산뜻한 새로운 바람이 입교 들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빈터에, 빈터에 아주 바람이 슝슝 불면서 날씨가 이렇게 좋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가을바람 정말 산들산들 바람 너무 좋죠. 이렇게 날 좋은데 뭐 할래? 공부하라는 뜻인데요. 등화초 가친이다라고 했습니다. 볕 줄기 끝초인데 여기선 점점초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등불입니다. 호롱불 켜고 등불이 점점 가까이 할만하다. 오를가짜는 뭐뭐 할만하다라고 친하게 지낼 만하지 않겠느냐. 등불 가까이 등불을 점점점 친하게 지낼 만하지 않냐. 장맛비 그치고 가을 됐고 바람 살랑살랑 부니 등불 켜고 공부하기 딱 좋은 아주 섭씨 19도에서 20도 정도 되는 좋은 날씨 아니냐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간평 가객서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옛날에는 다 죽간으로 책이 돼 있습니다. 그 대나무 대 쪽을 엮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간편은 바로 책입니다. 그 다음 책을 둘둘둘 말아서 하나씩 크게 권수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 주간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주간 한 편씩 책을 펼쳐 보일만 하지 않느냐. 오를까 뭐뭐 할만하다. 자, 책을 펼쳐 공부하기 딱 좋지 않느냐. 등불 가까이에서 이렇게 둘둘 말린 책들을 딱 펼쳐서 보기 얼마나 좋냐. 책 보기 딱 좋다. 이렇게 아버지가 잔소리하죠. 그러면서 기불 단성염이 어찌 하지 않으리요. 어찌 뭐뭐 않으리요. 아침 저녁으로 생각하지 않으리요. 누구를? 내가 너를. 이렇게 멀리 공부한 너를 내가 생각하지 않겠냐. 나 자나 깨나 너만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똑같아요. 위, 섞어, 전대. 여기서 수거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에 있는 전대 이 발음도 모두 제자가 아니라 저로 하시는데 제가 설명했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간다라는 말에서 세월이 지나간다인데요. 이때 발음을 저라고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가 가고 달이 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월이라는 뜻의 수거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세월을 안타까워합니다. 아낄서. 세월을 아끼노라. 뭐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세월 아끼라는 말을 내가 하노라. 아침 저녁으로 걱정하면서 시간 귀한 줄 알아라. 아껴라. 이렇게 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다음에 아버지랑 유상탈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 있다. 그런데 오를 사랑하지만 너에게 하라는 것들을 엄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 이게 서로 괴리가 나서 달라 보이지만 서로 빼앗을 어긋남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엄청 사랑하시다가 엄청 엄하게 을을 막
옳고 그름을 따지시는 서로가 뭔가 조금 안 맞는 듯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어먹의 골격한 마음은 이렇게 일치하기가 어렵다. 서로 빼앗을 탈, 서로 어긋남이 있다. 빼앗을 탈로 직역하면 좀 해석이 이상하니까 어긋남이 있다. 이렇게 어긋남이 있을 수밖에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서운해하지 말라는 거겠죠. 작시 내가 이렇게 시를 지어서 권주저하느니라. 시를 지어 멈칫멈칫하고 있는 너에게 공부하기를 권하노라. 주저한다는 말은 거기 가서 공부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언제 해야 되나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는 아들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편지로 단도리 하면서 사랑하고 너한테 그래도 옳은 것은 알려줘야 되고 공부는 왜 해야 되고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죠. 모아서 보겠습니다. 다 52주를 볼 수는 없고 지금 계절은 오랜 장마배 긴 가을이다. 맑고 시원한 기운이 들판에 일어나니 등불 가까이 하고 책을 펼치기 참 좋지 않느냐. 어찌 아비가 아침 저녁으로 너를 걱정하지 않겠느냐. 너를 생각하면 세월이 빨리 지나는 것이 아쉬울 지경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어머게 교육시키려는 마음 서로 일치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씻어서 내게 머뭇거리지 말고 공부에 정진하라고 말하고 싶구나 라는 게 편지의 의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 시를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공감이 좀 되시죠? 아들 공부 좀 해라. 공부하는 이유를 자상하게 한유 학자답게 그렇게 썼던 편지인데요. 여기에 정말 등화 가친이라는 고사성어가 나왔다는 것 또 하나 꿀팁으로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이의 명시 부독서 성남 한번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